자, 색이 이게 녹색기가 있는데 후보적으로 또 잡아야 할까? 뭐야? 녹색기가 사라지잖아?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오늘 영상은 텔레신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진행하는 리뷰입니다. 다만 콘텐츠 방향이나 내용은 전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고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고 그냥 말할 겁니다. 텔레신에서 총 6가지 포켓3 4용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확장 배터리 그립과 이 필터 키트 2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포켓3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4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은 포켓3 기준으로만 진행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포켓3 4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총 6가지입니다. 먼저 빠르게 4가지를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 필라이트 듀얼 키트입니다. 소형 보조 라이트 2개짜리 세트인데요. 공식적으로는 포켓4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포켓3에는 억지로 끼워야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작동은 됩니다. 역광이나 어두운 실내에서 얼굴에 빛을 채워주는 용도인데 자석 결합 방식이라 탈부착이 편리합니다. 보조 광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포켓3 전용 보호 케이스입니다. 반경질 소재라 가방 안에서 긁힘이나 충격을 잡아줍니다. 포켓3 자체가 화면이 노출된 구조라 케이스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숄더 스트랩이 달린 수납 가방입니다. 작은 액세서리까지 함께 넣을 수 있는 크기라 이번 리뷰 제품들 중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포켓3만 가지고 다닐 때는 이런 수납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틱 마운트 스탠드입니다. 고정 촬영 시 책상이나 평면에 놓을 때 쓰는 베이스입니다. 자석 방식이라 탈부착이 빠르죠. 다만 충전 부분이 밑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이 4가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켓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죠. 기본 배터리 용량이 포켓3로 1300mAh인데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체감상 1시간 언저리에 끝나죠. 기존 콤보 킷에 포함된 배터리 핸들도 950mAh 추가 전보라서 솔직히 반나절 나가기도 불안하더군요. 타임랩스나 야외 원테이크 라이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야 했고 그러면 아무래도 선이 지저분해지고 움직임도 제한되죠. 텔레신 배터리 그립은 여기서 접근이 다릅니다. 아예 배터리 용량을 크게 해서 붙여버리는 거죠. 5000mAh 4장입니다. 포켓3 본체 배터리와 합치면 이론상 약 7시간 수준의 런타임이 나옵니다. 물론 4K 고프레임 연속 촬영 기준으로는 다르게 체감될 수 있지만 일반 브이로그 촬영이나 이동 시 촬영 기준으로는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쓰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여러 번 나가봤는데 웬만큼 촬영해도 이 배터리가 늘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연속 촬영보다 끊어 촬영을 많이 했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연속 촬영이 늘었습니다. DJI 퀵 릴리즈는 워낙 안정적으로 연결되는데 기존 DJI 핸들보다 클립 체결이 단단한 느낌입니다. 흔들리면서 걷거나 오프로드 촬영 중에도 실제로 흔들려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착탈할 때 조금 힘이 더 필요한데 이거는 손에 익으면 금방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 자체를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그립의 C포트를 이용해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거 멈추고 이걸 들고 다녀서 아이폰에 연결했는데 약 11에서 12W 정도로 충전이 되더군요. 급할 때 보조 배터리 대용으로 써도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카메라 액세서리인데 다른 기기 충전까지 되니까 이건 의외로 유용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4K 60프레임처럼 무거운 설정으로 계속 돌리면 발열과 함께 런타임은 줄어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없이 이 정도 런타임이 가능하다는 건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꽤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필터 키트입니다. 총 4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VND, CPL, 블랙미스트, 쿨로즈인데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동 촬영을 하신다면 이건 거의 필수죠. 밝은 대낮에 포켓3를 오토로 쓰면 카메라가 알아서 셔터 속도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영상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흔히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려면 셔터 속도를 프레임 레이트의 2배로 고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화면이 하얗게 날아갑니다. VND가 바로 이 빛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단에서 5단까지 돌리면서 조절할 수 있어서 고정 ND 필터를 여러 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빼야 하고 촬영 전 반드시 현재 ND 필터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돌아가 있으면 영상 다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VND 특성상 색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고정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이나 유리창 너머를 찍을 때 반사광이 들어오죠. 쇼윈도 안을 찍으려는데 제 얼굴이 비칩니다. 폭포나 강을 찍는데 수면 반사가 너무 강할 때도 있죠. 여기 있는 CPL은 이 반사를 걷어냅니다. 물속이 보이고 유리 너머가 보이고 하늘색이 진해집니다. 실제로 수면 위에서 CPL을 끼고 돌려보면 금방 반사가 사라지면서 색이 살아나는 순간이 꽤 인상적입니다. 없어도 문제없지만 촬영할 때 한 번쯤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블랙미스트 필터를 끼우고 시작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항상 블랙미스트 필터를 끼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태양, 반짝이는 것들이 살짝 외곽이 번지면서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게 영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그 감성의 정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빛이 있는 곳에서 써야 제대로 빛이 나죠. 포켓3는 야외 촬영 시 특정 조건에서 미묘하게 초록빛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그린 캐스트라고 하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후보정에서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죠. 쿨 로즈 필터는 색조를 핑크톤으로 살짝 이동시킵니다. 극적인 색 변화가 아니라 아주 은은한 분위기 보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핑크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보색인 녹색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야외 촬영할 때 이 필터만 기본으로 끼우고 다녔습니다. 약간의 블랙 미스트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분위기 있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인카메라에서 색 보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셈이라 후반 작업 부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필터 모두 마그네틱 방식으로 장착됩니다. 돌리거나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대면 탁 붙습니다. 떼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해보니 매우 빠르게 장착됩니다. 골든아워처럼 순식간에 빛이 바뀌는 상황에서 필터를 교체해야 할 때 이 속도가 의외로 중요하죠. 다만 야외에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마그네틱이 자석이다 보니 모래나 먼지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터를 케이스에서 꺼낼 때 한 번씩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위에 다른 거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로즈와 CPL을 같이 쓸 수도 있고 VND와 CPL을 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4개를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켓3 브이로그 여행 영상 타임랩스를 주로 찍으시는 분들, 하루 이상 야외 촬영이 잦으신 분들, 선 연결 없이 깔끔한 세팅을 원하시는 분, 필터를 처음 써보는데 복잡하지 않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배터리 그립과 필터킷 조합이 꽤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VND는 편리하지만 수동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로만 촬영하시는 분들은 VND보다는 쿨로즈 정도 하나 꼽아놓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필터는 쿨로즈 필터가 아주 물건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끼우면 바로 차이가 납니다. 포켓3 차용자라면 한 번쯤은 써볼만 합니다. 배터리 그립도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는 걸 아셔야 되겠죠? 포켓3의 가장 큰 장점인 초소형 휴대성을 일부 포기합니다. 짧은 외출이나 캐주얼 촬영에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추천이냐? 아닙니다. 이 둘 다 필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촬영 스타일과 빈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혹시 포켓3 필터나 배터리 그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초보강이었습니다.